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잤다가 고민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대기업의 팀장이고 서울에 번듯한 내 집 마련도 했으며 자녀들은 학원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죠.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사피언스의 전형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그는 갑자기 숨이 턱 막힙니다. 라디오에서는 주식시장의 폭락을 알리고 있고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업무 단톡방 알림을 울려댑니다. 평소라면 익숙했을 그 소음들이 그날따라 날카로운 화살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그는 문득 핸들을 꺾어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내가 쫓는 이 수자대, 직급 브랜드 아파트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산 적이 없다는 것을요. 그는 사회라는 거대한 감독이 쥐어준 성공한 중년이라는 대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이 언제 미소 짓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말이죠. 여러분, 이 남자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우리는 왜 풍요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빈곤한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전 세계 2천만 명의 뇌를 깨운 유발 하라리의 사피언스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옥죄던 가짜 시나리오를 완전히 찢어버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 속에 박힌 고정관념을 하나씩 해체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인지혁명, 우리는 왜 가짜를 믿게 되었는가? 약 7만 년 전 보잘것없는 유인원이었던 사피언스의 뇌에 기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를 인지혁명이라 부릅니다. 다른 동물들은 사자가 나타났다는 사실 정보만 전달할 수 있었지만 사피언스는 사자는 우리 종족의 수호신이다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허구의 능력은 마법이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수만 명이 대한민국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돈이라는 종이 조각을 위해 하루 10시간씩 노동하게 만들었죠. 종교, 국가, 법, 그리고 자본주의. 이 모든 것은 사피언스의 집단 상상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질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국가나 기업,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류의 대규모 협력을 위해서는 최적의 도구였지만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세금을 내고 더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부품이 되길 원할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과 공허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나와 무기질적인 시스템 사이의 거대한 괴리에서 옵니다. 농업혁명,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 하라리는 농업혁명을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기극이라 부릅니다. 수렵채식 시절, 인간은 다양한 음식을 먹고 적게 일하며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농경을 시작하며 인간은 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밀을 재배하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정착 생활을 하며 전염병과 계급차별에 시달리게 되었죠. 인류 전체의 식량 총량은 늘어났지만 개개인의 삶은 더 고달파졌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그 기술에 종속되어 더 바빠지는 현대인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우리는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를 갖기 위해, 즉 현대판 밀을 재배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건강을 담보로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라림은 경고합니다. 여분의 신념이 반드시 더 큰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확장된 통찰, 빅터 프랭클과 하라리의 만남, 그리고 의미의 치트키 하라리가 농업혁명을 사기극이라 했다면 저는 여기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떠올립니다. 유발 하라리가 인류의 과거를 해부해 우리가 허구 속에 살고 있음을 폭로했다면 빅터 프랭클은 그 허구라는 감옥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몸소 증명해낸 거장입니다. 수용소라는 극단적인 시스템, 인간을 번호로만 부르고 자아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그 잔인한 환경 속에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체력이 가장 좋은 사람도, 지능이 가장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라리는 말합니다. 본 국가,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다. 맞습니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여기에 인문학적 마침표를 찍습니다. 비록 그것이 허구일지라도 인간은 그 허구에 자신만의 숭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수용소에 갇혀있는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하라리가 말한 허구의 힘을 시스템에 이용당하는 데 쓰면 우리는 노예가 되지만 프랭클의 조언처럼 나만의 의미를 만드는 데 쓰면 우리는 비로소 주인이 됩니다. 자본주의가 말하는 성공이 가짜 허구라면 여러분은 이제 진짜 허구를 써야 합니다. 남들이 정해준 시나리오 대신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삶을 살겠다. 혹은 나는 나의 한계를 매일 조금씩 넓혀가는 모험가다라는 나만의 가치를 믿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꺼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차 지점의 강력한 치트키입니다. 시련 그 자체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품이 아니라 우주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시스템의 룰을 따르느라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나요? 상사의 눈치를 보고 동료와 경쟁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정작 당신 자신의 영혼은 보살피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진 않았나요? 거울 속의 당신에게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말을 제가 대신 전합니다. 당신
당신은 부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거대한 우주입니다. 당신이 오늘 올린 성과가 부족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통장 잔고가 남들보다 적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피언스가 만들어낸 숫자 게임에서 잠시 점수가 낮을 뿐입니다. 게임의 점수가 당신이라는 존재의 무게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인류의 조상들이 드넓은 초원을 달리며 느꼈던 그 원초적인 생명력,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맞출 때 느껴지는 온기,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칠 때의 감각, 이것들이 바로 시스템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실제하는 진실입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이 지구의 가장 경이로운 기절입니다.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숨쉬고 있는 당신은 그 어떤 허구보다 강력한 실체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잘 해왔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채점표를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북치특기의 실천 제안, 내 인생의 시나리오 다시 쓰기. 북치특기가 제안하는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3가지 심화 실천 지침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속에 프로그래밍된 시스템의 코드를 재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치트키, 가짜 명함 내려놓기와 본질적 자아의 대면. 우리는 퇴근 후에도 여전히 팀장이고 부장이며 학부모로 살아갑니다. 내일부터는 퇴근 후 현관문을 열 때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이름표 떼기 리추얼을 수행해보세요. 현관문을 잡는 순간 속으로 외치세요. 나는 지금 모든 사회적 역할을 종료한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더 이상 당신을 수식하는 사회적 타이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숨쉬고 느끼고 사랑하는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아이를 대할 때 공부시키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호기심을 함께 즐기는 친구가 되어보세요. 배우자를 대할 때 생활비를 분담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로 마주하세요. 사회적 역할을 걷어낼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치트키, 일 재배 시간을 줄이고 영혼의 영토 확장하기.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시스템의 업무, 가사, 경제활동에 씁니다. 하라리가 비판한 농업혁명의 노예 상태죠. 이제 영혼의 쿼터제를 도입하세요. 하루 24시간 중 딱 1시간 안 된다면 30분이라도 좋으니 생산성 제로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 시간에는 돈이 되는 공부도 자기 개발도 하지 마세요. 오직 당신의 영혼이 떨리는 일을 하세요. 시를 읽거나 정처 없이 걷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온몸으로 듣는 시간입니다. 이 비생산적인 시간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시스템의 노예에서 해방시킵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끊임없이 생산하길 원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끊임없이 느끼길 원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삶의 숨구멍을 뚫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치트키, 시스템의 KPI가 아닌 나만의 행복지표 설계하기. 기업에는 핵심성 과지표가 있고 국가에는 국내 총생산인 P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에는 어떤 지표가 있나요? 혹시 연봉 상승률이나 아파트 평수 같은 시스템의 지표를 그대로 빌려 쓰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나만의 인생 대차대조표를 만드세요. 오늘 나는 몇 번이나 진심으로 웃었는가? 오늘 나는 얼마나 깊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했는가? 오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KPI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시스템의 점수판 대신 당신만의 점수판을 확인하세요. 통장 잔고는 그대로일지라도 당신의 영혼 잔고가 두둑해진다면 당신은 그날 최고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과학혁명을 통해 스스로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려 한다고 말하며 책을 마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신성이란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불멸의 몸을 갖는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성은 내가 만든 혹은 사회가 만든 거대한 허구에 휘둘리지 않고 그 허구를 도구로 삼아 나만의 가치와 사랑을 창조해내는 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남들이 써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를 연기해왔다면 이제 펜을 들어 당신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세요. 시스템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그저 게임을 풍성하게 만드는 아이템일 뿐입니다. 아이템에 매몰되지 말고 게임 자체를 즐기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균열을 내고 그 사이로 새로운 빛이 스며들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치트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눈으로만 읽는 독서는 그만. 내 삶을 바꿀 확실한 행동 지침 하나를 지금 이 순간 실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치트키였습니다.